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 고전 시간 두 번째 주 수업까지를 지난주에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고려 소교 전편 하고 이제 뭐 전기차가에 대한 뭐 일부 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스토리 이런 그냥 이름을 좀 그냥 뭐 스토리를 막 아무도 안 보더라고. 자꾸 장쪽으로 그냥 본다 그랬어요. 그죠? 뭐 뻔한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더니 조회수가 제가 저희 카페에 3,700명이 있어요. 3,700명. 근데 다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 수강생분들하고만 일단 주로 소통하려고 이제 시작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참여를 좀 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영도 많아요. 내가 하기 좀 그런데 내가 내 생각 딱 알고 싶고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저도 신나고 여러분도 또 제가 신나야 여러분들한테 줄 것도 많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지나오셨는데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가요? 그럼 뭐 성장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했으면 됐다, 성장이 뭐 좀 정체됐으면 됐다라는 우리 이야기를 서로 교환하면 저분도 뭐 저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소통하다 보면 좀 마음도 조금 다잡을 수 있고 편안해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시간이니까 좀 자유롭게 분들 한주 동안 또 지낼 수 있는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네. 들면 저는 이번 주는 성장을 멈춘 한 어, 주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번 주는 약간 요양을 하느라 문학 외에도 다른 공부도 거의 손을 놓고 약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번 주에 쉰 만큼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니까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건강이 최고니까 이게 아프니까 공부하는 거 다 부질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뭔가 건강 챙기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력이 성장하셨을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시기는 다르지만 옵니다. 한 번씩 두 번씩 여러 번 찾아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멈추면 멈추는 건 아니에요. 뭔가 생각은 있을 거니까 조금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는 걸 인정해주고 잘 갈 때는 또 칭찬해주고 격려와 칭찬을 스스로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시가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했던 고려 소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도 약간 과제나 시험으로 많이 나왔었던 주제들이어서 공부하면서 약간 아는데 하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고려 소교는 다 대충 알고 있겠거니 싶었는데 약간 3호곡이나 2상곡, 6호곡 같은 것들은 좀 처음 보는 작품들도 있어서 또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 해석 보고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경기체가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느껴지는 종류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서 영역 공부하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배경 지식, 그러니까 경험했던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으면 있고 좀 반복적으로 했으면 뭔가 만나면 익숙. 우리가 여기 뭐 같이 앉아 있지만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나스닥, 코스닥,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험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런 말도 잘 안 들리고 신문 기사를 보거나 책을 봐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뭐 중고등 시절에 뭔가에 좀 심취해서
평가에 심취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뭔가에 내가 좀 더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 봤을 때 익숙할 것이고 그게 좀 적으면 그 경험이 적은 거지 내 인격이나 나라는 사람 자체의 가격이 깎이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모르면 나는 무가치한 거야. 가치 없어. 이걸 알아야 나는 가치 있고 저 친구보다 더 잘 알고 비교 대상이 내가 위에 있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다. 라는 그것과 무관하게 가치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교직 생활하는 동안 저희 반 그분이 있어 그분 여러분 요즘에 잘 안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다가 그분 걸어놓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보고 있다. 하여튼 있어 좋은 말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풀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을까? 내가 그분으로 정한 건 이런 이유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생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1년 동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건 혹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걸어놓고 그냥 지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안에 그 푼을 달진 않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환경미화도 많이 안 하고 옛날에는 뭐 나이 그냥 애들이 뭐 반장, 부반장, 뭐 미화부장, 뭐 총리부장, 서기 특히 이제 그 간부급들 되는 친구들이 꼭 며칠 동안 남겨가지고 자르고 오리고 남자 친구들은 드래그 그냥 대충 하나 붙여 그냥 대충 하나 붙여 시키면 근데 여학생들은 그 꼼꼼한 거로 그냥 꾸미고 그죠? 진짜 3일 밤낮을 맞아요. 새서 막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급fun이라는 것도 걸고 뭐도 하고 근데 요즘엔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면 나는 어떻게 아이들과 만나서 그게 근데 꼭 아이들만을 위한 거라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학 상장 함께 크는 거야. 함께 교사도 학생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을 통해 성장해요. 아이들도 선생님 통해 성장하고 그럼 그런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은 있는가라고 만약에 2차 수업 면접에서 뜬금없이 막 경기도 교육청에 뭐 이거 막 이런 거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묻겠지만 우리 수험생의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또는 아이들과 만났어. 담임이 되었어. 그때 나는 1년 동안 아이들과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를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도 요 하나하나 학습하는 거를 좀 세밀하고 하라고 본다면 나의 교육의 어떤 관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좀 방금 이제 그 얘기 했습니다. 왜 그 얘기냐면 내가 이걸 모른다고 내가 부가치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 그러면 제 급수는 11년 동안 저희 현직에 11년 동안 있었으니까 급분이 뭐였냐? 나는 원래 두 가지를 번갈았었어요.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 이게 제 급분이었어. 하나 또 바꾸면 나는 원래 소중한 사람입니다를 연구로 매번 하고 그렇잖아. 이렇게 같은 좀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는이라는 건 또 너 다 각자가 나예요. 근데 이 앞에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원래라는 말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원래는 뭐죠? 원래는 훼손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많이 알고 그러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얘기하면 그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게 그 원래라는 말의 강점이 찍혀 있습니다. 잘하건 못하건 잘났건 못났건 나는 그냥
나 자체로 소중한 존재.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라고 학생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요, 뭐도 못하고요, 운동도 잘 못하고요, 뭐 악기도 못 다루고요.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저 친구는 잘하는데 제가 별 볼 일 없잖아요. 라고 말할. 근데 왜 선생님 제가 훌륭하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 그래, 그렇네. 넌 악기도 못 다루고 운동도 못하니까 이렇게 할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 왜 그것과 무관하게 같이 있을까요? 왜 소중한 존재일까? 수업 전에 여러 번 있다고 생각했는데 only one 온 우주에 몇 있다 없다? 없다. 안 있을 수도 있다. 메타버스. 나와 똑같은 존재가 또 다른 시간을 달리고 있을 거야. 시간을 달려서 여자아이들인가요? 아닌가요? 여자 친구. 마치 치과 원장님 친구이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여자 친구들 팬들을 잘 네. 그치? 그 아빠야 친구. 오. 그래가지고 막 사진 걸어놓고 했는데 다 떼었다고. 팬츠를 활동을 하고 하고 있어요. 네. 함께 그 팀 세 명. 멤버 3명만 친구인데 같이 했어요. 같이. 아, 비지라는 팀이 아버지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시간을 막 달리고 막 몇 번. 시간을 날리고. 막 신이 나서 막 치과처럼 잠주셔야 되고 좀 많이 그게 좀 어두워지더라고. 뭔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상이지. 온 우주에 여러분 같은 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도 인지하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주라. 금강석. 영어로 뭐라 하죠? 금강석을 영어로 다이아몬드. 금강석. 그거 여러분 지금 한 2만 원고 500캐럿짜리 하나 준다. 이 공부 하겠어요? 그게 수십억 넘는데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한다고 많이 하지. 여행 가면 뭐 크루즈 타고 뭐 여행 가면 되지. 그거 되게 다이아몬드 반지 엄청 귀하고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보다 많아요, 저거요. 나보다 많지. 난 하나님. 그리고 그 값어치는 환산할 수 없는 거야. 환산불가. 왜? 온 우주에 하나님. 어떻게 좀 괜찮아 보여요, 제가? 멋있나요? 이게 내 철학이에요. 나는 원래 원래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 나는 원래 소중한 사람입니다. 훼손되지 않는다. 이유는 근거야, 근거. 주장을 했어. 근거를 대야지. 우리 시험은 다 그거예요. 주장은 마음껏 해. 다만 합당한 문제에서 요구하거나 보편적인 합당한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정답이야. 그 안에 들어있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자기 길을 좀 더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치는 그래도 온전하고 훌륭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하는 거 없이 마음만 급한 그런 상태로 조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일단 다들 건강 조심하라는, 잘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아프다 싶으면 그냥 애매하게 붙잡고 있지 말고 확실하게 쉬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원래 공부할 때는 일단 시험을 붙고 나야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에 초점을 뒀는데 요즘은 공부를 하면서 보면 이것들을 내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였으면 이제는 이거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크게 다가왔었는데 약간 교육 철학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교육 철학 이런 게 조금 확고하게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잊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것도 우리 근데 학교 가는 분들도 다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교사의 삶이란 무엇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고 까먹기도 하고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그리고 자꾸 이제 공부에만 매몰.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데 이걸 가르친다면이라고 바꾼다. 그죠? 내가 앞에 남아서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또 같은 건데, 결국은 이해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라고 괴로울 때와,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할 때 결과를 갖다가도 가는 과정과 마음이 달라진다. 중요한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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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고려가요를 하면서 사실 제가 입시를 조금 오래 해서 뭐 고려가요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시어 자체의 의미는 다 알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청산배곡이 슬픈 얘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좀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예 이해가 부족했지만 근데 이번에 좀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그냥 앞으로는 좀 더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익숙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만 해주면 좋으냐 하면 문학은 삶이다라고 첫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 속에 고려시대에 살았던 그분들도 한 인간이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을 당했고 또 나랑 내가 똑같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도 당하고 이별도 하고 그렇죠? 상처도 있고 또 정치적인 불운도 겪는 한 인간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그걸 좀 우리의 삶과 더 간접적으로 연결시키면 확실히 그 흐름이 연결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깨달음도 가져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태영님.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제 공부 스타일,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는 실감을 좀 해서 조금 분발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마음, 습관이 안 들어있는 여성화는 마음처럼 안 되는구나를 자각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첫 주쯤에 이제 이 수강생 여러분들을 보면 장의존적 학습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저도 방금 확실하게 자각을 한 게 제가 보통은 이제 다 저번 주나 저저번 주는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말을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그 떠오르는 생각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에 익숙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지만 좀 더 분발해야 할 한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의존적이기도 하고요. 또 독립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런 게 없는 그냥 존재인데 어떤 때는 되게 의존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독립적이기도 하고 자기 길을 좀 이렇게 모색하려는 나는 그런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우리가 자꾸 반성해라 이 말은 뭐라고요? 무릎을 반성을 쓰는 사실은 반성이 그게 아니고 반성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반성이 무슨 뜻이에요? 반성. 반은 뭐죠? 반. 그게 맞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뒤로 비치는 거죠. 앞만 보다가 뒤를 보는 거야. 성을. 반성. 무슨 성자죠? 살피다. 네. 살피다도 있고 비춘다는 것도 있어요. 뒤로 비춰보는 거야. 근데 자꾸 반성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잘못한 것만 자꾸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봐. 그러면 잘못한 것만 찾아. 그러지 말고 잘한 것도 분명히 한 가지라도 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 이게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나는 그래도 뭐 새끼 밥은 잘 먹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 있지만 오늘은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 뭐 부족한 걸 가지고 내가 잘해야지. 그것도 하고 돌아보면서 나 이건 잘했잖아. 그럼 나 하루에 숨은 잘 쉬었잖아. 숨 안 쉬고 내가 가니까 그런 거라고 자꾸 자기를 칭찬해 줘. 생각들을 조금 반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좀 성찰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오늘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이제 주변 이제 스터디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나와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아파본 적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아플 정도로 열심히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성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칭찬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지금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학부 때 한자를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많이 공부를 한 작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1, 2월에 학원쌤 수업을 들었는데 이상복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정말 이게 어떤 하나의 의도나 이 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이제 이제는 좀 이해가 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서 서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아. 나도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공부를 좀 많이 했다면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본인이 말했지만 감사해야 돼. 본인을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보세요. 제가 1, 2월 달 수업할 때 아마 이상복 수업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5월 달에 또 이상복 또 들었어. 그럼 똑같은 걸 또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내가 서 있던 자리. 그런데 다시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야. 또 반복했다는 거. 첫 번째는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저희 강아지 이름이 뽀미인데 말티즈 하얀색. 10살 다른 스페인이야. 말티즈입니다. 말티즈입니다. 우리 집 말티즈 시고 내리 집 말티즈 시고 제 집 말티즈 시니까 말티즈는 시다. 검은 말티즈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은 제가 염색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단 일반에 오리발 있죠. 귀납적인 방식이고. 제가 이렇게 이상 보고 설명해 줍니다. 그 뽀미. 그럼 그 친구에게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또 설명해 주면 알까요? 그렇죠? 근데 나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는 똑같은 걸 했어요. 근데 누가 그걸 가능하게 했냐? 누가 가능하게 했죠? 그냥 우리가 본인이 나도 도와줘. 내가 안 했으면 또 어디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배운다는 건 뭐냐?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다는 한자로 풀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배운다는 배울 한자와 깨달을 각자는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깨닫는다는 거야. 그게 배웠다라고 말한다는 건 나 어디 가서 뭐 배웠어? 나 어디 요리 학원 가서 요리하는 거 배웠지? 하지는 않고 이제 보기만 하는 거야. TV에도 뭐 유튜브 영상에도 요리하는 게 나오니까 난 유튜브 영상으로 요리 강좌를 뭐 학습방을 들었어. 그럼 우리가 그걸 공부했다고 말하거나 배웠다고 말하자. 근데 그건 진짜 배웠다고 볼 수 없는 거야. 큰 도움을 줬죠. 절반의 도움. 줄타 공시처럼. 그래서 깨지 않으면 그래서 못 깨는 거야. 죽어. 그 새는. 그런데 그 안에서의 노력, 이 본인들 그게 없으면 의미 없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러니까 왜 이 현상이 되게 중요한 이상한 현상이잖아. 말로 눈으로 안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1월 달에는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5월 달에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이런 펜처럼.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신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다. 이걸 자꾸 누적하는 이 작은 깨달음들을 그러니까 되게 기뻐해도 돼요. 지금 일어나서 춤을 춰도 돼. 브레이크 댄스. 댄스 타임. 진짜 덩실덩실 춤을 춰도 돼. 와, 내가 달라졌어. 내가 달라졌고. 내 인식의 지평이 넓어졌고, 배경 지식도 좀 더 갖게 되었고, 단순히 배경 지식만으로도 또 해결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알 수 없는 작용, 나와 텍스트, 나와 강의. 이게 접점이 딱 왔을 때, 두 개가 딱 왔을 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 이게 뭡니다. 이게 배움이고, 이게 각이다. 배운다는 건 그냥 뭐 듣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걸 거야. 아니 중요한 깨달음을 네. 저는 이번에 무료 수교 분석하면서 되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한가는 조금 속된 말로 좀 순한 맛이었다면 무료 수교는 조금 매운맛이었어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또 하나 이번 주에 고민이 생겼던 게 이제 200일이 깨지고 190일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시험이. 근데 제가 평소에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 앉아서 그냥 공부를 하고 그 200일이 지난 후에는 이제 수업 시연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고 이걸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대 주변에 찾아보니까 그 스터디룸을 대여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뭐 1시간에 2,000원 정도? 그래서 대여를 해서 이제 수업을 하듯이 그 분필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었는데 뭔가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게 좋아서 교사를 하려고 했었지 하면서 앉아서만 하는 공부에 되게 조금 뭐랄까 지루한 권태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한번 이렇게 방법의 변화를 주면서 다시 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뭔가 슬럼프를 겪고 계시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공유 드립니다. 네, 좋은 깨달음이시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고려수교 향가는 순한 맛이었다면 주제가 어, 약간 그 아, 화자가 어, 좀 말하는 게 음, 그렇게 세지 않은데 음. 고려 소교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세다. 자극적이다. 자극적이다. 유튜브 제목처럼. 약간 남녀 각도가 좀 이렇게 낚시 걸리듯이. 사결지사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매운맛. 네. 이거 매운맛이라고 표현하. 네. 표현 좋아요. 약간 네. 자극적이고 강하다 임팩트가. 느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방법의 변화 좀 갖춰보는 것도 괜찮고 또 직접 뭔가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수업을 한다라는 생각 좀 정리도 되면서 이제 어떻게 막힐 때는 왜 막히는지 이게 잘 될 때는 왜 되는지를 메타인지 할 수 있는 좋은 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당연히 해도 돼요.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어렵게 독서실이나 말로 막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또 이제 이런 걸 활용하시고 또뭐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좋다. 연필을 하나 들고 그러니까 인형 채워두라는 말씀을 했어요. 인형. 상대가 없다면 인형이라도 놓고 그 인형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내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보는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스터디룸도 좋고 또 자기 룸도 좋고 아니면 뭐 한강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가지고 꽃병 하나 놓고 자, 잘 들어봐. 그렇게 그냥 혼잣말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지나가다 또 그다음에 방에 문을 닫아야 돼요.
바꿔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들으시고 너 똑바로 들으라 했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하면서 막 하면 엄마가 또 이거 공부하라고 또 놀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게 말로 해보는 연습 직접 가르친다는 상상으로 한번 내가 아는 내용을 풀어내는 연습 말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제 7월 5, 8월부터 막 문풀 들어가고 모의수 들어가는데 난 잘 써지지도 않고 지금부터 잘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문에서 하는 것처럼 장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장문? 쓰기가 힘드니까. 말로 쓰기. 네, 구두장. 너는 말로 쓰기 하는 거잖아. 어려울 경우에 이미 장문에 다 있어. 이미 다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구두장문, 말로 쓰기를 자꾸 말로 하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정제를 하고 싶어. 말을. 그럼 말을 좀 정제가 돼요. 처음에는 막 중원부원 말하다가 점점 막 메시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쓰는 거야. 근데 그걸 써도 장황해져. 쓸 때는 뭐. 그렇게 쓰면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너무 길어, 너무 짧아, 너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부연 설명, 너무 수식. 그러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벌써 이상한데 이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제 그런 걸 물어봐야 저한테. 선생님, 저 답안을 4줄 안에 써야 되는데 쓰려고 연습하는 답안이 너무 막 길어지고 장황하고 하여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했잖아, 답을. 정장황하고요, 길어지고요, 4줄보다 넘어가요 라는 건 이미 그러니까 스스로 그 힘이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로도 실습해 보시고 그 말로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그걸 한번 써보기도 하시고 이런 꼭 시험 문제만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공부한 내용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을 말로 해보고 한번 종이에 써보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네, 좋은 또 팁과 경험들을 주십니다. 네, 우리 네, 저는 확실히 지난주 현가보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좀 더 재미있게 분석도 하고 수업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기존에 가르쳤던 작품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까 서정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는 약간 슬럼프가 올 수 있는 시기이고 저는 주로 집에서 공부하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우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디프레스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학원에서 근무할 때가 되게 행복하다, 좋다라는 기분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공부랑 또 학원 수업 연구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지쳤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정리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학생 남자인데 고등학교 2학년 등치도 엄청 크고 엄청 조용해요. 말도 없고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면서 카네이션을 한 송이를 주더라고요. 스승의 날이랑 다음 주에.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훈장 같아요. 평소에 학생들이 뭐 선생님들이랑 나눠 드세요 하고 간식 같은 거 간단하게 가져오거나 그런 적은 있어도 제 인생에 누군가한테 카네이션을 준 적은 많았지만 받은 적은 처음이라 그게 너무 저한테 훈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계속 꿈꿨구나. 어쨌든 이 학생이 나를 스승이라고 인정을 해줬구나. 카네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쨌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보다 좀 더 인생을 앞서 나간 사람으로서 그 앞에 서서 다른 나보다 나를 따라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인정받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고 저 스스로도 약간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극복해야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할 일은 지금 한창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다
그 수행평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배워서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여튼 감사한 일들을 우리 카페에도 좀 짧게 더욱 더욱 제가 감사하다는 일도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요. 슬럼프가 또 오는 시기입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기온이 너무 심해서 공부만 잘 하시고 점점 그동안 좀 추진력을 좀 발휘했다면 점점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활량도 많아지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차세요. 뭔가 허리도 찾고 방법도 새로 좋은 같은 좋은 방법들을 좀 구사하시고 기쁜 일을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감사한 일을 하라는 건 여러분의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머릿속에만 담아두셔도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건 장문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 나옵니다. 꺼내놔야 객관화되고 보인다. 진짜 그런 기쁨이면 기쁨, 감사면 감사함으로 느껴진다. 더 좋은 건 카페에 올려요. 훨씬 더 객관화되면서 그걸 자꾸 바라보면서 비춰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누군가는 더 지치고 누군가는 덜 지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나에게 뭐 엄청난 무슨 기쁜 일이 뭐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활에서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기록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추진력은 조금 더 남들보다 그 차이에 누군가는 그냥 지쳐서 그냥 계속 깔아앉고 누군가는 그걸 다시 발판 삼아서 올라오는 슬럼프는 다 온다. 나만 오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너무 슬럼프고 우울한데 저 사람만 웃고 있다. 그래서 일상불에 있잖아. 내가 웃는 게 그냥 웃는 척 하는 거야. 다 있어. 다 슬럼프가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다 답답해. 앞에 안 보여. 근데 누군가 희한하게도 그걸 자꾸 헤쳐나가 조금씩.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감사. 제가 유일이라고 했어요. 유의. 두 번째. 두 번째는 작은 성취. 작은 성취감. 공부에서도 좋고 공부면 공부에 좋겠죠. 뭐 이해가 됐다거나 정리를 해봤다거나 말로 설명해봤더니 됐다더라. 그러니까 그 기록해. 한 줄이야. 이거 다 휘발돼요. 이거 방금은 되게 기뻤고 막 이거 와 했는데 조금 이따 시간 지나면 금방 휘발돼 버리고 또 벽이 앞에 서 있어. 근데 벽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내 앞에는 언제나 벽만 있다고 생각해. 아니다. 그래서 기록 한 줄이라도 와, 아 했을 때 또는 뭐 기쁜 일이 왔을 때 기록하라는 이유가 왜 한 줄로 긴 일기 쓰라는 게 아니라 한 줄. 나 이거 몰랐는데 알게 됐다. 뭐 학생에게 뭘 받았는데 기뻐다. 한 줄, 한 줄. 한 줄만 써도 돼요. 왜? 그 한 줄을 보면 그때 기억 납니다. 그 느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찾으면 없고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람은 행복했던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이 더 강렬해. 얘를 더 강렬하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이어도 얘는 기억이 휘발되고 요 안 좋았던 기억, 불행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쁜 일이 없었던 거야. 둘러봐도 돌아봐도 근데 또 힘든 일이 오니까 또 기쁜 일이 하든지 어떻게 생각한다? 그건 나빠질 텐데. 그래서 읽다, 찾아, 그리고 기록하라. 기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도 하시고 여러분 카페에 올리면 아무도 관심 없다 그랬어요. 저만 관심 가질 테니까 누구 뭐 눈치 보거나 내가 뭐 이런 정도의 감사함 느꼈으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다 그걸 왜 남 눈치 봐? 내가 깨닫고 나가 성장하는 거지. 꼭 네, 감사한 일 찾아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공 경험도 기록하라. 나 이거 이 단어 몰랐는데, 고민해 보니까 맥락 보니까 알겠네. 이 내용, 맥락 흐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보니까 되네. 이런 것들 다 휘발이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기억이 되지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꼭 그런 감사함과 성공 경험, 아주 작은 경험, 아주 작은 성공 경험들을 꼭 한 줄이라도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한 줄로 뭐 이렇게 쓰는 거를 뭐 카페에 올려있다고 그냥 치러 나가버렸어요. 이게 하루 3줄 마음 정리인 거. 사실은 3줄이에요. 상관은 없어. 법칙은 아닌데 이게 고바야시 히로유키라고 하는 일본인 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인데 지금 뭐 라인 사태도 있고 별로 일본하고 관종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그건 그거고 그 못된 짓 하는 거는 그렇고 요 경우 이제 신경 의사인데 요 안에 보면 어떻게 성공하는 것 같다. 결국은 이제 한번 보시면 좋고 제가 뭐 딱 이거예요. 3가지. 3줄 일기의 3가지 주제. 1.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일 한 줄. 없습니다. 있을 거예요. 있어. 찾으면 있어. 아주 다 사소하죠. 2번. 오늘 가장 좋았던 한 줄. 3번째. 내일의 목표. 근데 이게 방법은 3개인데 이게 추상적이니까 이걸 틀어놓은 거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썼던 일기를 토대로 이제 뭐 여기 뭐 예제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난 진짜 최악이다. 이런 것도 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 난생 처음 홀인원을 했다. 우리하고는 안 맞고 성이 되니까. 옳고. 했어. 드디어 해냈다. 한 줄 정말. 그 다음에 내일 목표. 내일은 꼭 6시에 일어나고 말이다. 뭐 연결성 없어도 돼. 그냥 찾아 써보라는 거, 이 세 줄. 또 다른 거. 2, 3일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 특히 이명 때문에 튄다. 귀가 막. 이게 안 좋은 거. 두 번째, 가장 좋았던 일. 오랜만에 저녁을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먹어치웠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게 무슨 싹 먹어치운 게 뭐죠? 근데 이렇게 의미 있어. 세 번째, 내일의 목표. 기운이 없어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음. 내일 다시 산책제. 뭐 또 이러고 있어. 다른 이제 사장 정말 왜 저러지? 자기 실수를 내 탓이냐 둘러대고 지랄이다. 이거 제가 이거 썼다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정치를 얘기했는데 정말 최악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 이직한 동기 녀석과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럼 좋았던 내일의 목표. 내일 있을 회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시대로 만전을 기하자. 이루던 이루지 못하던 내일의 목표. 오늘 좀 힘들었던 거, 오늘 정말 좋았던 거, 내일의 목표. 또 있어요. 많아요. 첫째를 너무 심하게 야단친 것 같다. 오늘 안 좋았던 거. 그렇죠. 쌤한테 내가 추천한 계획이 좋았다고 칭찬받았다. 기뻤던 거, 즐거웠던 거, 감동받았던 거 내일은 그렇죠. 내일은 토요일 가족과 함께 외식해야지. 목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럼 이걸 왜 써? 이런 걸 왜 써? 이거 맨날 있는 일인데. 맨날 더럽게 안 좋았던 기억은 있고 더럽게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내일의 목표 맨날 세우지만 하나도 못 지키고 맨날 하고 있는 걸 왜가 아니라 기록하라. 기록해 주겠어.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걸 더 다양한 사용과 내용으로 풀어오는 거죠. 뭐 그냥 하여튼 제가 이런 뭐 기록하라는 말. 그러니까 저는 3줄도 좋지만 한 줄이라도 감사한 거를 한번 써보자. 내가 오늘 성취한 거 조금 한 거야. 그런 걸 한번 기록해보자라는 그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 내가 어디서 만들어낸 걸까 봐 또 다른 형태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그걸 기록하라는 방식은 제일 단순한 방식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옹탕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한 말씀 네, 잘 해주시죠. 들립니다. 제 말 들리나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신체적 슬럼프가 좀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3월 중순부터 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4월 내내 비리비리 하고 있었는데, 요즘 한 저번 주부터는 제가 조금 다시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된 게 사실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 덕분에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번에 그 아마 또박이 선생님께서인가 그 국어 교육론 공부에 대해서 좀 힘들다고 말씀해 주셔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계속 그 보미팅 학습은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솔직히 국어 교육론이랑 뭐 교육학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암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힘들던 찰나에 저번에 그 조언을 듣고 한번 그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적용을 조금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세부 사항보다는 개념을 좀 더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연결 지으니까 확실히 힘도 덜 든데 효과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전보다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일기를 사실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제 메모장에다가 저번 주부터 좀 쓰기 시작해봤어요. 이게 안 올린 이유는 접근성이 인터넷보다는 제 메모장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선생님들. 이거 진짜 해보시면 정말 좋은데 우울함 같은 것도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가령 뭐 제가 맨 처음에 쓴 거는 이제 불고기 먹은 게 맛있었다 막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일어난 지 3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개나 나왔어요. 벌써 아침에 일찍 눈 떠서 감사하다. 커피 내린 게 맛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사소한 거고 정말 지나가면 잊혀질 것들인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심리적으로는 기둥 같은 그래도 행복한 게 있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꼭 한번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께도 이제 그저께 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또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이제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슬럼프가 좀 미리 오셨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짚어주셨네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힘도 덜 들고, 또 효과성은 좋고, 아주 좋은 또 깨달은 경험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일기 쓰는 것도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좋은 건 알지만, 시간 내기도 좀 그렇고, 마음 내기도 그런데, 이렇게 근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아까 뭐 아침에 커피를 내려서 마셨는데 맛있다. 와 정말 좋다. 감사라는 것이 또 누구에게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좋아. 기쁜 일이야. 또 재밌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소하거나 잊혀질 것들이지만 쉽게. 이게 나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게 해줬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같이 이런 한일 실천이나 해보시면 이런 변화. 그러니까 해봐야 뭐가 바뀌겠어. 그래봐야 나는 수험생이고 아직 많이 모르고 그렇더라도 이런 에너지들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깨달음 감사합니다. 네, 동원방님. 네, 네, 어, 저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처럼 현가보다 훨씬 내용이 더 재밌고 고려가요가 그리고 내용들 분량도 여음구를 뺐더니 내용이 되게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좀 많이 아픈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3달 전부터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두 달은 굉장히 힘들고 오전에 되게 피곤했는데 딱 3달쯤 되니까
그 활력도 되게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혹시 안 하고 계시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르는 재밌게 또 공부하셨다니까 또 다행이고요. 그래요, 운동 간단한 뭐, 보면서 하는 집안 공간 안에서 하는 내부적인 것도 좋고, 요가도 좋고, 몸풀기도 좋고, 체력도 좋고, 뭐, 아니면 아무도 없다면 음악 위에다 꽂아서 춤을 추는 거. 아니면 밖에 나가서 좀 산책, 좀 걷기, 조금 빠른 속. 요즘에 그 어플들도 걷기 어플들도 많아서 되게 목표 제한적이잖아요. 하루 6,000보, 하루 5,000보, 그거 돈도 주더라고. 1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 쏠쏠해요. 그래도 뭐 하고 있겠죠. 근데 그냥 걷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켜놓고 나 어디 갈 때 넣고 어디 가서 총몇번 걸었구나 말고 그거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뭐 30분 길게 안 해도 돼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운동 효과가 있답니다. 길게 낼 시간이 없다면 2, 30분이라도 집중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난 이때 요만큼 걸을 거야 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좀 그것도 성취예요, 성취. 그걸 보면 달력에 계속 표시를 내더라고. 또 몇 번 걸었는까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약간 게임처럼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돈도 벌잖아. 그래 50원도 벌고 60원도 벌고 막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좀 환기되는 그런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건강도 챙기고 또 머리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산책이나 운동도 조금씩 가져가지 않게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네, 네, 교무실 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번 주 공부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일단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랑 기본적으로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하는 거랑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한 주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고려 소교 작품을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학생으로서 그냥 공부를 했을 때는 그냥 마냥 14편의 고려 소교가 현존에 있고, 그냥 그거를 그냥 하나씩 작품 일일이 구절 이렇게 하나씩 풀이하면서 약간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에서만 그쳤다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이게 이 14편의 고려 소교가 남아 있는 이유는 이제 여기 조선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선택되거나 배제되어 가지고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남아 있는지 이 남아 있다면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건지에 대한 뭔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유가 이제 생각이 드니까 작품을 공부할 때도 지금의 이제 이런 배움이 나중에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고 좀 더 고려 소교라는 거를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이해해보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게 나중에 애들이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이제 쌍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려의 이런 문란한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유가 덧붙여진다면 훨씬 더 작품을 조금 생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성찰도 조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이제 문학은 가변적이다 보니까 매번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매번 다양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깊이 공감이 됐는데 사실 그런 말씀 속에 이미 저희가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육적으로 제가 또 시사점을 이끌어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어떤 교사의 입을 빌려서 작품을 똑같이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문학 공부의 깊이가 또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낯설고 좀 어려운 고전 시가 작품일수록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좀 판단해 보고 이걸 최대한 잘 동원을 해서 내가 수업에 잘 녹여내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수업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여러모로 좀 많이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일기 얘기가 나와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도 아직
카페에 올리지는 못했어도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조금 계속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작은 수첩에다가 그날 인상 깊게 배웠던 내용과 이거를 내가 교단에 가서 어떻게 이거를 애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혹은 뭐 나의 성차 이렇게 작은 것들을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갖는데 그런 거와 이제 연결 지어서 또 이제 해보다가 이렇게 내가 일상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감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게 나중에 학생들을 내가 바라볼 때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뭐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관찰해주는 그런 데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의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출을 또 살펴봤는데 기출을 좀 보다 보면은 약간 뭐 학습 목표 같은 것들을 많이 묻는 발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 목표를 보면서도 이런 작품을 배웠을 때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가르치면 좋을지, 그러니까 방향성도 또 한 번 얻게 되고, 또 2차 대비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나는 지도를 할 할까라는 것들도 계획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1, 2차가 또 만약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연결해서 공부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최근에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전 사실 이렇게 하나를 배울 때도 뭔가 다른 것과 연결을 계속 지으면서 좀 확대해 가며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제가 만족스럽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만약 동동이랑 작품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고 이게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폭넓게 상의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네, 진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떠나서라도 그냥 개인으로서 되게 많은 얻음을 얻고 있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수험 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그냥 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멘트들을 해주셨는데 학생으로서 공부한다는 것,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학생으로서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있는 걸 뭐 외워야지. 나온다니까 알아야지. 그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피학습자의 학습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다면 저는 그것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교사가 될 거니까 아이들을 가르친다. 항상 그 말. 근데 그 말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와 학생으로서의 공부는 다른 것 같다는 깨달음. 우리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또 지금 듭니다. 중요한 또 그런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단편적이라는 말씀에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조각조각 내요. 따로 하나씩 단편적으로. 암기할 건 뭐야? 나오는 건 뭐야? 이렇게 해서 뭔가 구조화 시간 딱 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이걸 단편적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얘기는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라는 건 이제 복합적인 연결, 확장, 그 이유, 왜라는 물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정말 잘 이렇게 흡수하셔갖고 지금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또 들고요. 이 말도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의 관점이나 교사의 수준에 따라 교육의 질은 달라집니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공립학교 정교사도 있고, 또 기현 선생님도 계시고, 또 시간 강사부 선생님도 계시고, 학원 강사분들도 계시고, 개인 과외 교수를 하고 계신 분 저는 이걸로 구별하지는 않겠어요. 가르친다는 데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가르침을 해가고 있는 분들의 관점과 수준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 국어교사로서 공립학교에 이제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교사가 되면 그 수준은 동질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던질 수 있어요. 받고 경험해. 같을까? 같은 국어교사는 누구를 무시하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과연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작품을 학생들과 교수한다고 해도 과연 정말 같을까? 알겠죠? 꼭 이건 가르쳐야 해 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를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질적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계속 나오고 있는 단편적인, 그 단편적이라는 말을 하셨어. 그런 공부를 해왔다가 지금 변화된 거죠. 우리도 다 그랬어. 저도 그랬어요. 좀 단편적이고 좀 맹목적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매 시간 1, 2월 달에 우리 순서대로 펼쳐놓고 지향해야 될 것, 지양해야 될 것, 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단편에서 벗어나자. 너무 많이 반복했지만 그거를 딱 가슴에 안 와닿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게 교사의 만족도까지를 결정. 이게 하나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도 하죠.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학생들이. 그냥 단편적인 걸 자꾸 외우라고 하고 시험 나온다는 거 할 때 하죠. 공부 열심히 할 친구들 합니다. 그렇게. 근데 재미가 없어. 만족도는 낮아. 그럼 아이들한테도 좋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식. 거의 어디에도 없어. 세 번째는 교사의 만족도. 나도 만족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했고 합격했고 아이들과 그렇게 상호작용 소통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 이 보이거든. 진짜 눈빛이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교사로서 우리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교과 교사로서의 만족도라는 건 내가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너무 많은 걸 외워가지고 그냥 외운 걸 대단한 애들한테 그냥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해 왔던 그 방식, 진짜의 방식 우리가 말하는. 때로 아이들을 성장시켜주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아이들이 국어 수업 재밌어요, 점수 올랐어요, 또 중요하지만 그건 아이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뭐가 보여요. 선생님 이제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한다는 말이야, 똑같이. 그러면 이게 뭐가 생긴다? 이제 아이들이 단순히 국어적인 점수나 지식의 확장, 눈의 확장뿐만 아니라 뭐가 변한다? 마음이 변한다. 마음이. 일단 누구에 대한 마음? 나, 교사로서 나에 대한 마음이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게 현직에 나가면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하고 뭐 시키면은 여러분과 똑같아. 많이 듣고 성은 말을 듣고 오긴 했는데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왜? 내가 살아오던 습관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그냥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웬만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다 자기 습관대로 가려고. 근데 이만큼 왔다는 건 5월까지 여러분이 함께 왔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시도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럼 그거 힘을 가지고 애들도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교과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수업할 때만 좋은 게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과 눈빛과 태도가 달라요. 그게 교사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요. 뭐 벌점도 못 준다, 뭐 때리지도 못한다.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 왜? 인권 때문에 애들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지금 다 그러세요. 학생 인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교사 권위가 떨어져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권위는 물론 법적으로 더 보장해줘야 돼요. 학생 인권도 보장하고 교사 인권도 더 법적으로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권위는 안 됩니다. 권위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가 그게 교사의 권위지. 나는 선생이야. 넌 학생이야.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답을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나 정부나 교육관리나 아무도 못 찾고 의외로 찾아서 누가 할 것 같죠? 막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막 할 것 같죠? 아니. 이게 너무 중요한 지금 지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사실은. 교사가 해야 될 지도가 두 개. 하나는 교과지. 국어, 교과지. 이게 전문가가 돼야 된다. 앵무새가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러면 AI가 더 잘해. 앞으로 다 대체. 그런 교사들은 다 숙달해서 다 대체. 아니 이거 중에 이거 백과사전처럼 보고 읽어주는 교사 AI가 더 잘할 텐데 홀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다 없어질 거야. 그런 교사들 다 평가받아가지고. 그러면 진짜 살아남는 교사는 누구야? 우리같이 이해하고 삶과 연결시키고 내 삶과 연결시키고 맥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눈물도 흘려보고 분노도 해보고 가슴 아파도 해보고 막히는 건 뭔지 뚫리는 건 뭔지 어려운 건지 그런 교과 지도에 그게 교과 지도의 전문가예요. 애들 100점 만들어주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두 번째가 인성 지도야. 교사가 해야 될 일 더 많아. 행정도 있고 다 부차적인 거야. 근데 이 부차적인 게 우리를 제일 많이 교재 연구해야 되는데 뭐 사건 사고 처리하고 뭐 행정 처리하고 뭐 문서 처리하고 그러나 그래도 뭐니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도 인성. 근데 우리는 국어 교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가 아니라 요거를 절묘하게 결합시키면 우리는 일거양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문학이 가지고 문학이라고 말하지만 문학은 국어죠. 국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사실은 문학이라고 하지만 문학이 그냥 작품만이 아니라 우리 수업하고 있잖아요. 문, 사, 철이야.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결부돼. 그래서 문학이 저는 국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이고 국어교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해요. 진짜. 철학자가 말하는 문학, 철학자가 문학 얘기하나요? 뭐 물리학자 문학 얘기하고 역사학자 깊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방가사유상이 오른쪽으로 얼굴을 턱을 대고 있을까요? 왼쪽 이건 몰라. 방가사유상 있잖아요. 그 신라 시대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죠? 요렇게인지 양쪽인지 모르죠? 그런 건 몰라. 그러나 인간의 삶의 흐름은 어땠을까? 인간의 욕망은 어땠을까? 그런 탐욕이 물론 반복적인 탐욕이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그 역사만 봐도 반복적인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망하고 그거잖아. 근데 그게 문학 작품 속에 그게 들어있어. 역사와 또 그들이 꿈꿨던 이념 종교 이게 문학 속에 그럼 이게 뭐에 정말 훌륭한 교재다. 인성교육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분리돼 있고 영역을 나누고 분야를 나누고 이러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융합을 못 시키는 요즘에 융합형 인간 인재라고 말을 도대체 융합형 인재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 교육청에 들어가면 융합형 인재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를 만들고 도대체 융합형 인재는 뭐야? 그렇지? 그 추상적인 말들이 난무한 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종교 우리가 전문 종교학자는 아니지만 전문 무슨 뭐 사학자는 아니지만 인간의 삶과 연계되는 굵직한 것들이 우리 문학시장 제가 그걸 갖게 되었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조금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이제 앞으로 시조 들어가면 또 나오죠. 유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수신, 제가, 추. 별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깨달아. 수신. 그리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야 학생들을 뭐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게 교육 아닙니까? 내가 깨달아서 교육. 이걸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고 동의했고 공감하고 있고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저는 이거 박수 한번 여러분들이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 생각을 제대로 해봐. 이렇게 여기 혼자 있을 때 박수를 많이 치세요. 이게 혈액순환에 엄청 좋아요. 알려드릴게.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또 등도 치고, 해보라고. 등도 치고, 또 여기만 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어깨, 이게 혈액순환 과 기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어떤 노인정에 가도 아무 손톱 박스, 건강 박스, 아이고, 이건 어르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건강하지만 뭔가 스트레스에 쌓이고 혈액순환 잘 안 되고 운동도 잘 못하고 막 계속 화기가 위로 올라오는 거야. 열기가 뇌를 많이 쓰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 박수, 그래서 뭐 손목 박수 이런 거 정렬이 좋대요. 하여튼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를 하는 좋으니까 여러분 틈날 때마다 하고 또 어깨 이거 마사지 누가 못해줘도 혼자 마사지 그 무슨 이거 비싼 이런 거 안 해도 이렇게 있잖아 기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별게 나오는데 세라젬 같은 거 이거 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안 해더라도 이렇게 목을 접어보세요. 목을 접으라고. 접으면 살이 느껴져요? 많이 느껴지잖아. 배가 이렇게 걔를 하나씩 누르는 거야 이렇게 지압. 이것만 해도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눌러주기만 이렇게. 이걸 누가 눌러줘야 되는데 못 누르니까 내 이쪽하고 살하고 꾹꾹.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피곤해서 이렇게 자, 다 아는 거야. 쭉 이게 쭉 핀다고 생각하세요. 쭉 이게 고무줄을 그리듯이 쭉.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 잡아. 쭉 이렇게 늘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둘이 아니라 고무줄 늘리듯이.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이 뭐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뭐 요가 마스터 같은 거 따가지고 여기서 뭐 다리도 머리에다가 얹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좀 박수를 치거나 어깨 뭉친 것을 좀 풀어주거나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또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도움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시 또 쉬었다가 본인 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